이번 시간에는 LPG, LPI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LPG, LPI 전자제어장치 정비에 3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공표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장치를 정비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LPG, LPI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차량이라고 불리는 엔진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시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요, LPG와 LPI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둘 다 연료는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연료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LPG하고 LPI는 연료는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솔린 전자제어 차량이나 또는 일반적인 가솔린에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LPG 같은 경우는 이런 액화 석유가스를 스로틀 바디 전에서, 즉 스로틀 밸브 전에서 공기와 연료랑 섞어가지고 각 필요한 엔진, 연소실 부분으로 흡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로틀 바디 부분에서 연소실까지 연료가 오기 전에 많은 이제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혼합비에 따라서 연료의 소비량이 상당히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향상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사 방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가솔린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I가 직분사, 그다음에 우리가 디젤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CRDI 방식이 이제 직접 분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LPG라고 하는 석유계통에서는 바로 이 LPI 차량이 바로 각 흡기다기관 전에서 우리가 연소실에다가 직접 연료를 분쇄해주는 직분사 방식입니다. 즉, 각 연소실마다 우리가 고압으로 연료를 쏘는 인젝터라고 하는 분쇄 장치가 있다 보니까는 보다 LPG보다는 효과적으로 연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비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LPG 엔진보다는 LPI 엔진이 조금 더 발전된 것이네요. 이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VJ 엔진맨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네, 저는 현대 상하이카 대물보상팀에 있는 정지아입니다. 고객님 사고 먼저 나시면 콜센터 접수되고 저희 초기단으로 넘어와서 면부책 여부 확인하고 사고 내용 조사하고 피해자 고객님이랑 저희 자차 고객님한테 통화하는 업무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오빠가 원래 차를 되게 좋아했는데 오빠 영향도 받은 것 같고 그냥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자동차과 전공하고 싶어서 입학하게 됐어요. 저 처음에 원래 중학교 때 도쿄 드리프트란 영화 봤었는데 그 배경으로 경주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거 딱 보고 영화가 나왔는데 진짜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레이스가. 그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때 자동차 매력있다 생각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차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늘 장래희망은 자동차 정비 기능서 썼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선배님들 진로 어느 쪽으로 가셨나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이런 거 알면서 대물보상 쪽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초기단에 있지만 신속보상 넘어가서 진짜 손해사정도 하고 고객님이랑 협의도 하는 대물보상 직원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여자 직원을 굉장히 더 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여자 신인사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 전공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여자가 더 꼼꼼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라요. 손이 굉장히. 그래서 한 건 한 건 배당을 빨리 치기 때문에 여자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하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여자 친구들이 있다면 처음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의지 갖고 노력하고 한다면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와서 자동차를 전공했다고 해서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들으셨죠? 자동차를 전공한 여성분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계시는군요. 자동차 전공하려는 많은 여성분들 파이팅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도 여성들이 힘차게 준비하고 뛰고 있군요. 같은 여성으로서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어느 영역에서든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하고요. 자동차 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NCS를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LPG, LPI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LPG, LPI 전자제어장치 중 점검, 진단, 조종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안전 작업 절차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차종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의 관련 부품을 점검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차량 현상별 진단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LPG, LPI 연료 라인의 점검, 진단을 통해 누출 여부를 판독할 수 있고 정비지침서에 따라 고장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어장치의 고장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정비지침서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의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관련 부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지침서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 관련 단품의 규정값 범위가 되도록 진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LPG, LPI 전자제어장치 관련 부품을 규정값의 범위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LPG, LPI 고객요구사항 파악 및 작업 준비, LPG, LPI 전자제어장치 점검, LPG, LPI 전자제어장치 관련 부품 점검을 통한 고장 원인 분석, LPG, LPI 연료 라인의 점검 및 진단을 통해 누출 여부를 판독, LPG, LPI 전자제어 엔진 관련 부품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과급장치 정비, 흡배기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자동차 정비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구로는 LPG, LPI 전자제어장치, 센서, 엔진 컨트롤 모듈, 서비스 데이터, 진단 장비가 있습니다. 가스 누출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살짝 겁도 나요. 괜찮을까요? 안전에 주의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네, 선생님을 믿고 안전에 주의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예, 연락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잘 지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또 많은 내용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예.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내용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자, 오늘은 엔진 파트 중에서 우리가 네. 가스라고 하는 자동차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LPG, 그다음에 그 위에 버전인 LPI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점검, 진단, 조종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이 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솔린 네. 자동차랑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비슷하고요. 요 LPG 차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가솔린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나 계통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연료 계통에서만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연료 계통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고압의 가스를 조정할 수 있는 탱크가 이제 본배라고 하는데
그거는 차의 이제 후미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왔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료 탱크 있는 본배에서부터 고압의 가스거든요. 보통 이제 수키로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가스다 보니까는 그 가스가 기본적으로 뭐 별도의 연료 펌프라는 게 없더라도 자체의 압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압력이 낮은 쪽으로 순환이 될 수 있어요.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스, 고압의 가스가 대기중으로 노출되면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부피 팽창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한 250대 1 정도 이렇게 액상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액체 상태가 노출되더라도 상당량의 기체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 차동용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전자석 밸브들도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나 이제 LPG를 연료 가스를 공급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액체로만 공급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LPG 차량은 차가운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뀔 때 네. 폭발 연소를 시키려고 그러면 액체가 나갈까요? 기체가 나갈까요? 기체가- 그렇죠. 기체가 나올 것 같은데. 불을 붙일 때는 기체가 잘 붙겠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소실 안으로 들어올 때는 기체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주위에 있는 열, 네. 온도를 뺏어가요. 아, 기화될 때 네. 주에는 열을 뺏어가요. 네. 열을 뺏어가다 보면 얼마만큼 네. 많이 뺏어가냐면은요, 얼 정도로. 주위가 얼 정도로. 네. 얼게 되면은 통로가 막히겠죠. 그러겠네요.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액상으로만 액체 상태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엔진이 정지되어 있는데 처음에 지금처럼 예를 들어 추운 날씨다.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건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데 얼죠. 얼죠. 그럼 막히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연료 공급이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액체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얼진 않겠죠? 네. 그래서 탱크 내에 있는 가스를 기체 상태의 가스를 공급을 해줍니다. 근데 가스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액체가 더 부피 팽창률이 많기 때문에 메인으로 쓰는 건 액체죠. 그래서 액체로 공급할 거냐 기체로 공급할 거냐와 같은 전자 밸브라고 하는 컨트롤 밸브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뒤쪽에 있는 연료 탱크라고 하는 본배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연료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급 차동용 컨트롤 소넬 밸브를 거쳐서 이미 연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면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할 때는 액체로, 필요할 때는 기체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그것도 이제 엔진에서 순환하고 있는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입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한 15도씨에서 17도씨, 또 어떤 차량은 20도씨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하일 때는 얼어버릴 수가 있으니까는 기체로, 그 이상일 때에는 액체 상태로 냉각수가 충분히 얼지 않게 보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액체냐 기체냐를 제어해주는 전자밸브라고 하는 컨트롤 소넬 밸브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아래, 네. 저 아래 보게 되게 되면은 동그랗게 원통으로 생긴 게 전자석입니다. 예. 근데 예. 저 안쪽에 빨간색 있는 거는 또 뭔가? 그렇죠. 네. 위에를 보니까는 네. 그 소넬 밸브의 위에를 보니까 네. 한쪽에는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카바가 하나 네, 씌워져 있죠. 있네요. 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거는 뭐가 위험하냐? 기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액체가 어. 부피가 팽창이 많이 되니까는 저 솔레노이드 밸브는 액체가 공급되는 솔레노이드 밸브고 그 옆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기체죠. 그래서 액기상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명칭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저기 액체든 기체든 둘 중에 한 요소를 통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어디로 오느냐?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지. 이쪽으로. 요게 바로 뭐냐면은요. LPG 차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이제 기화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바꿔준다 그래서 기화기. 그래서 이거를 베이퍼 기화된다. 그래서 베이퍼 라이저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얼마만큼 액체를 기체로 잘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 될 수 있겠죠. 네. 여기서 최종적으로 기체든 액체든 다 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호수등을 통해서 어디로 오느냐? 바로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도 스로틀 바디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네. 근데 LPG 차량에서는 스로틀 바디라는 명칭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연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기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섞이는 장치다. 그래서 우리는 믹서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연료가 들어오는 라인에 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동그란 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게 바로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겁니다. 베이퍼 라이저에서 기화된 연료가 또 컴퓨터 제어에 의해서 메인 듀티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가지고 그 옆에는 이제 슬로우 듀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전자석 밸브를 통해서 연료를 요 믹서 안으로 넣었다가 차단했다가를 제어해주는 아주 중요한 또 부품이 믹서에 달려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계통을 쭉 우리는 본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게 도관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파이프 단계를 따라가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단계들을 따라가면서 연료가 새느냐 네. 또는 제대로 체결되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데 어떻게 점검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유관과 이 도관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사람 몸에도 이 청진기를 좀 대봐야 예.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좀 장비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 LPG 연료 자체는 무색무취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면은 가스가 들어도 위험하니까 네. 고압가스법에 의해 가지고 냄새를 만들어 놨죠. 첨가를 해놨어요. 좀 구린내가 날 수 있게. 가스가 새는구나. 근데 그런 거를 코로만 맞다 보면은 정확하게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표적으로 가스계통에서 점검을 하거나 진단할 때 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 계열을 따라가서 점검하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요소에서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네네. 이렇게 뭐죠? 칫솔인가요? 뭐 양치질하는 개념은 아니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미 비누 거품을 만들어놨죠. 우리 저기 가스 예, 밸브 점검을 밸브 하는 점검할 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누 거품을 이렇게 뭐 칫솔이라든지 붓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 계통에 연료가 통하는 그 부위를 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포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가스가 새고 있구나라고 점검하는 비눗물을 이용하는 우리가 점검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뭐 단순하긴 하지만은 가스 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장비를 동원한다 그러면은 가스 캡처기라고 하는 네. 가스를 잡아낼 수 있는 전자 이렇게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일명 가스 캡처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그렇죠. 이거 저희 예. 집에도 이게 한 번씩 자 가스 샘거 왔습니다 해가지고 띠디디디디디디 맞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입니다. 네네. 그런 장비. 그 장비. 그래서 이 장비는 바로 이제 가스 캡처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스 이제 흡입식으로 해가지고 흡입을 하기 위해서 전원을 또 켜죠.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레벨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러면 안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입자들이나 이 안에 가스 계통의 성분들도 들어오면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감도 조절 스위치를 통해서 네. 대기 중에 있는 거는 검출이 안 되고 우리가 LPG의 주성분이 부탄가스, 프로pan가스가 거의 주성분이에요. 그 계열만 우리가 검출할 수 있도록 레벨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은 램프에 불이 들어왔죠? 네. 0 수치 그렇죠. 네. 근데 벌써 빨간색으로 램프에 불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감도 조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밑으로. 그래서 요걸 감도 조절을 해가지고 약간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네. 전원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감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놓고 그리고 요 캡처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하나 따라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점검하실 때 끝 이렇게는 안 되세요. 가스가 들어오면서 검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위에서 수초 정도 이상을 대기시켜 놓고 그때 여기서 이제 레벨이나 경보음이 울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네. 가스 캡처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단계별로 점검을 하시는데 한번 네. 가스 캡처기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같은 성분의 연료를 이용하는 라이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주고 계시면은 네. 요게 실제로 우리가 점검하는 부위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눌러줘 보세요. 네. 일단은 이 가스 누출기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한번 이렇게 그렇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감도 조절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내가 점검할 부위다 그러면은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다가 대고 어느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겠죠. 어떠세요? 가스가 있다고 지금 경보음을 울리면서 레벨이 쭉 올라가죠. 네. 이러면 가스가 정확하게 누설이 되고 있다. 새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눗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가스 캡처기라는 장비를 반드시 이용을 해가지고 사전에 점검할 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이러한 중요한 부품들을 교환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장착이 돼가지고 제대로 가스나 이런 것들이 누설이 없느냐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때도 반드시 비눗물이나 이런 가스 캡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 LPG, LPI 이 점검 및 진단, 그래서 유관 검사와 이 도관 검사, 그다음에 또 장비를 이용한 검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LPG, LPI 장치 이 점검 및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원래는 네. 그 고압의 연료, 네.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가 바로 이제 뒤쪽 부분에 뭐 일반적인 수용차 세단이라고 하는 차량들은 이제 트렁크 룸 안에 들어있지만 이렇게 네. 해치백 타입들은 바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배에서부터 원래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사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료 탱크라고 하는 본배. 그리고 본배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요, 얼마만큼 충전이 되어져 있느냐를 알 수 있는 용접기라는 게이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100%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한 85%만 충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게이지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계기판 등에 보게 되면 경고등 들어오죠. 네. 연료 유량 게이지 있죠. 요거랑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용접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 부분 하나 하고 네. 탱크에서 결국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액체로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액체 공급용 파이프 또는 이제 과류를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가지 말라고 하는 내부에 과류 방지 밸브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기체가 공급될 수도 있죠. 기체 밸브 같은 경우 기체로 공급하고 있는 뭐 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을 할 수 있는 밸브도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목욕탕에 내는데 가면은요, 뭐 수도꼭지 같은 밸브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우리가 작업자가 또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장기간 이제 출장을 간다거나 또는 이제 사고가 났다거나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수조작업을 통해서 잠글 수 있는 밸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밸브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정말로 차가 충돌이 나서 엔진이 정지한다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연료를 끊어야 됩니다.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 차단 소노릴 밸브 등이 여기서부터 이제 쭉 파이프를 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을 한번 같이 좀 확실하게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역시 점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웠던 것처럼 비눗물 또는 가스 캡처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나하나 해봤는데, 자, 점검할 게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은 네. 그런 단계별로 네. 연료가 지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눗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스 캡처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LPG, LPGI 장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함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LPG, LPI 우리가 점검 진단 조종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LPG 차량으로 배워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LPI 차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LPG 차량은 믹서라는 데에서 연료와 공기를 섞어가지고 각 실린더로 분배를 해주는 특성이 있었지만은 요 LPI는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솔린의 MPI 차량처럼 각 실린더 앞에 고압으로 연료를 쏠 수 있는 인젝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PG보다는 연비, 연료에 대한 소비 비율이라든지 그리운해 가지고 배기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성능이 좀 향상된 버전이죠. 최근에는 다 LPI 차량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의 같으세요. 점검하는 방법들은. 근데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LPG는 연료 펌프가 없었지만은 LPI 차량은 연료 본배 내에 고압 연료 펌프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연료를 갖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라인에 걸리는 압력이 한 우리가 5바에서 7바 정도 되는 압력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압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인젝트해서 연료를 공급하다 보니까는 훨씬 더 적은 연료 가지고도 고압 분사를 통해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LPI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저희가 한번 봐야 될까요?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가스통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료 탱크라고 하는 이제 본배입니다. 본배를 잠깐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유량 게이지라고 하는 용접계가 이제 지금 장치가 되어 있고 지금 숫자로 보시면 얼마 정도 나오죠 지금? 50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50에서 64 네, 이게 예, 이 탱크 내에 한 50% 정도의 연료가 아직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용접계를 요거가 만약에 불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료 게이지 자체, 그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접계.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충전 밸브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일로 오거든요. 네네. 충전할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수작업을 통해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함께 좀 알아봐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가 본배에서 기본적으로 네. 점검하는 단계를 좀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죠. 네. 그 연료 라인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아, 이쪽으로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요 라인이 뭐냐면은 연료의 이제 압력을 이게 그 L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탱크 내에 있는 압력하고 그다음에 공급되는 라인 내의 압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압력을 조절해주는 압력 레귤레이터입니다. 네. 압력 조절. 그래서 이 압력 조절 레귤레이터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그 연료의 온도를 할 수 있는 온도 센서와 그리고 실질적인 연료의 압력을 검출할 수 있는 압력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압력 레귤레이터 조절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했을 경우에는 탱크 내에 보통 압력이 겨울철 같은 경우와 여름철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데 보통 1바에서 3바 정도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 단위가 이제 우리가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제곱의 압력과 거의 같은 단위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1바에서 3바 정도의 압력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네. 실제로 펌프가 구동을 해서 고압 펌프라는 게 구동을 해가지고 인젝터까지 라인으로 보낼 때에는 걔보다는 반드시 5바 이상이 높아야 돼요. 5바 정도. 예, 예. 네. 그래서 그 5바 정도 높다라는 얘기, 높은 부분은 이제 스캐너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압력 조절기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단품을 할 수 있는 게 역시 여기서도 이제 누설이 되느냐 비눗물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가스 캡처기로 대봐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네. 여기 지금 센서가 2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온도 센서하고 큰 거가 이제 압력 센서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스캐너상으로 진단기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연료를 차단하고 공급해주고 차단하고 공급해주는 메인 조절 솔리드 밸브가 하나 있어요. 연료 컷 솔리드 밸브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이 솔리드 밸브는 기본적으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항이 양호하냐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젝터들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인젝터도 역시 솔리드 밸브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저항 부분입니다. 저항.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인젝터 부분을 갖다 탈거를 한 후에 그때 이제 우리가 크랭킹이나 시동을 일정 시간 동안에 정비 지침서 매뉴얼에 따라서 네. 연료를 한번 실제로 분사를 해보는 거예요. 엔진에다 쏘는 게 아니라 비커 같은 거를 인젝터 밑에다 받쳐가지고 연료 분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리크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연료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LPI 계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젝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LP에서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열의 내연기관도 유사하게, 특히 가솔린 장치랑도 유사하게 우리가 진단하는 게 비슷하고 나머지 이제 여기 안에도 크랭크 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CKP 센서, 그다음에 캠 축의 위치를 알 수 있는 CMP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진을 순환하고 있는 냉각수의 온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냉각수의 온도를 검출해주는 WTS라고 하는 수온 센서 등도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전에 LPG 차량에서 점검했던 것처럼 네.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함께 배워봤네요, 교수님. 네. 네. 지금 우리가 LPG, LPI 흔히 얘기하는 이 가스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그 엔진 중에서 연료 계통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LPG도 이제 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점검을 하거나 진단을 하거나 그럴 때 혹시라도 모를 가스가 노출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잘 이렇게 학습하시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LPG, LPI 진단 및 조정하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LPG, LPI 전자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과는 다르게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의 연료라서 그런지 밸브와 같은 장치에 차이점이 있고 또 그래서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동차 엔진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단계까지 오셨군요. 이거 자동차 엔진이 너무 빠지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두 손 두 발 들어 환영합니다. 정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아쉬운데요. 어느새 맞춰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